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니,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 정도 말도 못해? 내가 언제 상처 준다고 했어? 하지만 인생의 많은 후회는 의도에서 오지 않습니다. 말의 무게를 가볍게 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게 상처를 낸다. 그리고 칼은 빼면 상처라도 남지만 말은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평생 흔적을 남긴다는 것.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절친이 있었고 서로의 아이들 돌잔치부터 부모님 장례식까지 인생의 굵직한 순간을 모두 같이 걸어온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너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지 않겠어? 정말 의도는 나빴던 게 아니었어요. 조언하려고 했고 더 잘 되라고 말한 거였고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의 그런 말이 더 아프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20년 친구는 조용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왜 그때 그냥 참지 못했을까? 왜 굳이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했을까? 여러분,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싸움 때문도 아니에요. 너무나 작고 순간적인 한 문장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가장 먼저 떠나갑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 그중 일부는 나를 떠나 상대의 가슴 속에 박히고 그 가슴 속에서 상처를 키우고 그 상처는 언젠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내가 한 말 때문에 잃어버린 관계는 없으신가요? 혹은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 하나가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가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는 그냥 제 힘든 이야기 좀 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점점 피하더라고요. 그녀는 억울했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힘들다로 시작해서 억울하다로 끝났습니다. 10분, 20분 듣는 사람은 처음엔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을 뿐이다. 그 불길은 서로를 태운다. 어느 마을에 밝고 인심 좋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늘 웃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 문제, 건강 문제, 남편 불만, 돈 문제, 만나는 사람마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걱정했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위로를 받는 즉시 다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 모임에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들 왜 요즘 나랑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었다는 것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프다. 너희 아버지는 아직도 저 모양이다. 내가 살아 뭐 하겠니? 늘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느 날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 엄마가 행복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자신을 위로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언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원한다면 먼저 기쁜 마음을 내라. 기쁜 마음이 꼭 밝은 웃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불평 대신 오늘은 괜찮다 한마디면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불평이 두 가지 효과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을 즉시 낮추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감정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 즉, 불평은 양쪽을 모두 지치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 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불평은 다릅니다. 솔직함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 불평은 감정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관계를 소모하는 말버릇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에 대해 매우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내뱉은 불평은 내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둡다면 그 말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번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결국 돌아와 나의 인연을 약하게 만들고 복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속에 담긴 마음이 곧 너의 인연이 된다. 불평은 인연을 깨고 감사는 인연을 잇습니다. 오늘부터 실행할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3초 멈춤 말 수행. 단 하나만 해보면 됩니다. 내가 불평을 하려고 할 때 입을 열기 전에 3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단 3초입니다. 하지만 이 3초는 삶을 바꿉니다. 1초. 지금 말이 불평인지 관찰. 2초. 이 말을 하면 어떤 감정이 생길지 생각. 3초. 말 대신 숨 한 번 고르기. 이렇게 멈추고 나면 불평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더 부드럽게 바뀝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어 대신 오늘 좀 힘드네요. 그래도 괜찮아지겠지요.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평 원망 중독은 누가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외로웠고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온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의 말보다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을 먼저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말을 바꾸는 순간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불평을 10번 할 것을 1번으로 줄여보십시오. 딱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연은 다시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심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내뱉어진 말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직해서 그래요. 내가 일부러 그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이 말 뒤에 숨은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악업이 된다. 50대 중반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뒤에서 말 못해. 무조건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야 직성이 풀려. 하지만 그의 솔직함은 늘 공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옷을 새로 사오면 그 색은 네 얼굴에 안 맞아. 누군가 아이 자랑을 하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누군가 힘들다 하면 그건 네가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는 자신을 솔직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 말들은 모두 칼처럼 날카로운 평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를 멀리했고 어느 순간 그는 외로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솔직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례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이때 떠오르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입은 진실을 말하되 마음은 자비를 잃지 말라. 진실만 있고 자비가 없는 말은 정말 폭력이 됩니다. 사람은 진심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진심이 전해지는 방식 때문에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말을 해석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 기준은 나는 솔직했으니 잘못 없다. 듣는 사람 기준은 나는 상처가 되니 관계가 무너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사람의 기준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뒤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했다 해도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말은 이미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쏘아진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말할 때는 쏘기 전에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무례한 진심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나는 솔직해라는 명분으로 공격합니다. 상처를 주고도 너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탓합니다. 이런 말습관은 가족, 친구, 직장, 배우자 관계 모두를 빠르게 파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말투를 고집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때와 곳을 가려 말하라. 진실이라도 상대가 불안할 때는 침묵을 선택하고 상대가 상처받을 순간에는 부드럽게 돌려 말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없는 말은 어떤 진실도 빛을 잃는다. 말의 목적은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천 팁 조심스러운 표현 3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 상담에서도 가장 큰 효과를 주는 표현 방식입니다. 1단계 먼저 마음을 건넵니다. 혹시 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이 한마디만으로 상대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2단계 판단 대신 관찰을 말합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마음이 조금 힘들어 보이길래 상대는 평가가 아닌 이해를 느낍니다. 3단계 도움의 가능성을 건넵니다.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다치지 않고 오히려 깊어집니다. 이 3단계는 말을 그냥 솔직함에서 지혜로운 솔직함으로 바꿔줍니다. 사람의 말 중에서 가장 은근하게 그러나 가장 빠르게 인연을 약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남을 흉보는 말과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 두 말 습관은 표면적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불편함을 남기고 결국에는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흉보면 그 혀의 독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이 말버릇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연을 약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복을 흩어버리는지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늘 이렇게 비교를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옆집 아들은 벌써 대학 붙었다더라. 내 사촌은 효자라는데 너는 왜? 그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비교 앞에서 자신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 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이 상처가 어른이 된 뒤에도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옆집 남편은 아내 일도 돕는다던데. 그 순간 그는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에게 화를 낸 뒤 한참 후에야 자신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비교 속에서 자랐고 그 비교가 내 마음에 아직도 흉터처럼 남아있구나. 그는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채찍질하려 한 거겠지만 그 말들이 아직도 가슴 한쪽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비교하는 말은 그 순간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면 마음에 독이 생기고 그 독은 곧 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심리학에서도 험담과 비교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험담은 겉으로는 그 사람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타인을 평가하며 우위를 느끼고 싶다. 험담을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남을 말한다면 언젠가 나도 저렇게 말하겠지. 험담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비교는 관계를 찢어놓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누군가보다 못하다. 넌 기준에 닿지 못했다. 사람은 평가에는 적응하지만 비교에는 끝없이 상처받습니다. 비교는 성취를 돕는 말이 아니라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친구 사이에서 가장 빨리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험담하면 그 혀의 독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비교하는 마음은 번뇌를 낳고 인연을 약하게 한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 허물을 말하는 순간 나의 마음도 흐려진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말은 결국 나를 낮추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현실에서 험담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효과적인 3단계의 침묵 수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말고 조용히 듣는 척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도의 중립적 반응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화제를 살짝 옮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요즘 그분 건강은 괜찮대요? 그래도 일이 잘 풀리면 좋겠네요. 험담의 날을 무디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대화를 자연스럽게 종료합니다. 아, 제가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어머, 생각난 게 있어서 잠깐만요. 부드럽고 예의 있게,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오는 기술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침묵은 말보다 강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남을 흉보는 말과 누군가를 비교하는 말은 절대 작은 말 습관이 아닙니다. 이 두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는 칼이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싶을 때 3초만 멈추고 숨을 한번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 3초가 당신의 관계를 지키고 당신의 복을 다시 열어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이상하게도 말 때문에 찾아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분위기를 풀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상처가 된 말, 아무 악의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금이 되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 지나가고 나면
그 말이 남기는 흉터까지 함께 지나가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마음에는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복을 짓는 도구이자 업을 짓는 도구이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흐름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의 파괴력과 회복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남는 잔향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떤 말로 내 인생을 다시 만들 것인가? 70대 초반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말투가 거칠어지는 법입니다. 남편은 늘 퉁명스러운 말투였고 아내는 그 말투에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급하게 뛰어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밥 있어? 평소라면 아내는 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이 말에 반응하기 전에 아내는 남편의 숨소리를 보았습니다. 가쁜 숨, 땀에 젖은 손, 어딘가 불안한 눈빛. 아내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그제야 한숨처럼 내뱉었습니다. 오늘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 그 모습을 보니까 당신 얼굴이 계속 떠오르더라. 밥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어. 그날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버릇처럼 던지는 말 뒤에는 말이 되지 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말은 마음의 껍데기입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보고 마음을 판단하면 평생 오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들을 때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두려움이 들리고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고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로이며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투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성장 과정, 말버릇은 그 사람이 배워온 인간관계 방식, 말의 온도는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온 방식.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은 성격 전체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지만 말만 바뀌어도 인생의 절반은 이미 변하는 셈입니다. 말은 곧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인연 수준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구업이라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한 그대로의 과보를 받는다. 험담을 하면 험담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남고 비난을 하면 비난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남습니다. 반대로 따뜻하게 말하면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고 온유하게 말하면 인연이 온유해집니다. 말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땐 사람들도 말을 잊지만 나이가 들면 말보다 느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하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 하나 때문에 손자들이, 자녀들이, 친구들이 옆에 있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 하나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복, 말로 짓는 복. 그 복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젊음으로 되돌릴 수도 없고 경험만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말복은 자비로운 말 습관에서 태어나며 오늘 단 한마디를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말복 3가지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불필요한 말이 관계를 가장 많이 해칩니다. 둘째,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말의 목적은 이기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입니다. 셋째, 이 말 뒤에 자비가 있는가? 부처님은 자비 없는 말은 악업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의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 따라야 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관계가 살아나고 인연이 부드러워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마음을 엽니다.
오늘 하루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었고,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면, 나는 어떤 말을 선택했는가? 말투 하나 바꾸는 것이 부부의 인연을 다시 꽃피우고, 자녀의 마음을 열고, 친구 관계를 되살리고, 마침내는 내 마음의 업까지 지워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인연을 불러오고, 거친 말은 인연을 흩어지게 한다. 말 한마디가 복을 만들고, 말 한마디가 업을 지우고, 말 한마디가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어떤 말을 심으시겠습니까?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